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야말로, 주식시장, 예, 지금 현재 위치, 삼성전자 위치, 코스피 위치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오늘 저는 이제 메리츠증권 보고서를 토대로, 메리츠증권 보고서가 이번에 나온 게 너무 좋은 게 나왔어요. 제가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주봉이고요, 여러분. 코스피 주봉. 자, 오늘 이 이야기의 큰 흐름은 이것을 중심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것부터 보시고, 자, 3316 작년 6월 21일 날 고점 찍었습니다. 고점 찍고, 여러분 보시면 노란색 20주선, 예, 노란색 20주선 타고 계속 노란색 20주선 돌파 못하고 흘러내리고 돌파 못하고 흘러내리고 돌파 못하고 흘러내렸는데 이번 주 정말 의미 있는 한 주입니다. 이번 주, 예,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최근에 제가 유튜브 보면 내용은 안 봐요. 이렇게 썸네일 보면 뭐 내년에 뭐 엄청난 뭐 침체가 오고 내년에 주가가 또 폭락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쭉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짚어 드릴게요.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어떤 그렇지만 제가 보는 시황이 저는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니, 내년에 경기 침체 와야죠. 내년에 경기 침체 당연히 와야죠. 내후년에 경기 침체 오면 주가가 내년까지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와야죠. 그 상식 아닙니까? 자, 여러분, 3316포인트 작년 6월 달에 고점 찍었고 주가가 이제 흘러내릴 때 이때 여러분 금리 제로금리였어요. 금리 올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주가가 내려옵니까? 금리 올리면 경기 침체 오니까 미리 6개월, 1년 전에 선행해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주가 우리 코스피 2134%까지 포인트까지 빠졌죠. 9월 말쯤에. 자, 왜 저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보냐면, 자, 6개월, 1년 선행하면 내년 상반기가 저는 한 뭐 4월, 5월, 6월 달 그때가 경기 침체 최악이라고 봅니다. 자, 미리 선행하잖아요. 내년에 경기 침체 오니까 지금 주가가 바닥인 거 아닙니까? 자, 3316 고점일 때, 예, 저 때가 왜 고점이냐면, 저 때는 분위기 좋았어요. 수출 좋았고, 반도체 가격 좋았어요. 근데 왜 고점 찍었습니까? 예, 지금, 예, 앞으로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찍은 거 아닙니까? 미리 가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 오고 하면, 근데 주가는 또 내년까지 주가가 내년에 바닥을 찍으려면 경기 침체는 내후년에 와야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고점일 때, 그럴 때는 뭐 더 간다, 끝났다, 어쩐다, 이렇게 하다가 또 저점일 때는 더 빠진대. 저는 그런 말에 현혹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패드죠. 이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내년 1분기 말 전으로 마무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GDP 성장률은 2%에 그치겠죠. 그렇지만 금융시장 변곡점은 내년 1분기 중에 도래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내년 1분기 중에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려요. 예, 그렇게 되면, 참, 여러분,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삼성전자보다 좀 천천히 오죠.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도 좀 느릴 건데, 혹시나 제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들은 결국 금리나 유동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년 1분기가 되면, 그때부터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이 만들기 전에 반도체는 먼저 재고를 갖다 놔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여러분께서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시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메리츠증권 보고서에서도 나온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자, 내년 상반기입니다. 예, 유로존 가스 소비 감축에 따른 이 리세션 구간 탈피, 그 다음에
내년 그 상반기에 초에 중국 제로 코로나로부터의 방역 기조 선회, 그 다음에 국내 반도체 재고 사이클 회복,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저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저점은 저는 찍었다고 보는 거고요. 이 9월 30일 삼성전자, 예, 그리고 51,800원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연준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종착점 상향 가능성을 내비쳤죠. 금리 뭐 4.5 아니야, 5%까지는 갈 거야, 이렇게 좀 종착점에 대한 상향을 내비쳤는데, 이 금리 인상 충격, 이 누중 영향을 감안해서 향후 인상 속도를 늦출 것임을 시사를 했죠. 초반에 금리 인상 화력이 집중되는 성격을 지니는 이 인상 사이클은 8분 응선은 넘었다고 봅니다. 5%로 보면 지금 이제 4% 왔기 때문에 0.75 한번 올리면 사실상 이제 더 올릴 거는 크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년의 폭락, 그런 뉴스 뜨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중에 지금 침체 부분은 크게 지나간다고 봐요. 이제 에너지 문제도 내년 1분기가 되면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면 에너지 문제도 많이 꺾인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분은 왕창 꺾일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 안 끝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중국 이야기 잠깐 드리면 너무 중요하니까. 자, 중국은 올해 대비 내년 경제가 회복 물론 할 겁니다. 회복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더딜 걸로 저도 예상은 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구조조정에 지금 돌입하는 모습이고, 제로 코로나로부터의 방역정책 변화도 내년 3월 전인대 이후에나 가시화되고, 근데 금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소비 회복도 완만하게 나타날 전망이지만, 어쨌든 중국도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그림을 그려드리자면, 내년 3월달 전후로 저는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금리부터 해서 중국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유럽 쪽의 에너지 문제까지, 이때 완전한 해빙기가 오면서 주가는 또 한 차례의 상승, 대세 상승이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 뭐 침체가 오고 폭락이 오고, 폭락은 이미 코스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3,300에서 2,134까지 이 정도 폭락이면 거의 IMF 때 빼고는 거의 코스피로서는 최고 하락을 왔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와 금융시장 변곡점은 내년 1분기 중에 도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연준은 2월에서 3월쯤 되면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서 명목 실질금리가 점차 하락하고, 유로존은 내년 3월이 지나면 이 가스 사용 감축에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중국에서 유일하게 기대할 만한 정책 변화인 이 제로 코로나 완화도 이 무렵에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내년 3월 달을 기점으로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노이즈가 뭐 내년에 더 큰 폭락이, 이런 이야기를 오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 차트의 그림을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넣으시고, 저는 2600에서 2650까지 이 코스피는 상승을 했다가 한 번 더 진바닥 찾기 위해서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은 위에서 내려오는 이 20주선까지 조정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딴 데서 이야기하는 뭐 전저점 2134를 깨고 다시 내려가는 그림은 이제 나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